그래서 막 "음색이 좋네. 저 사람 목소리 들어봐. 상당히 좋아."라고 할 때는 그때의 소리는 음성에 가까워. 여기 음성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는 물리적인 말소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머릿속에 추상적인 말소리예요. 추상적인 말소리가 뭐냐면은 자, 음운의 개념 정리부터 할게요. 얘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 단위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네. 뜻을 구별해 주는. 이게 핵심이에요. 뜻을 구별해 준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음운에서. 그러면 형태소는 우리가 자, 형태소 혹시 아는 사람? 형태소는 형태소의 정의 뜻을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있는? 그렇지 뜻을 지닌,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을 지닌 최소 단위였죠. 네. 네. 그러면 뜻을 지닌 최소 단위랑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 단위랑 전혀 지금 서술어가 다르지 얘들아? 전혀 달라. 얘는 뜻을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지닌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만 얘는 그냥 구별만 해주면 돼. 의문은.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소리라는 단어와 고리라는 단어가 얘네들 의미가 다르네요. 의미를 구별해 주네요. 누구 때문에 구별해 주는 거야? 시옷과 기억. 얘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지? 이렇게 해서 의미가 달라지네요. 얘네들이 그냥 다르네요. 소리가 사운드인지는 전혀 의미 관계는 지금 중요하잖아. 그냥 얘네가 의미가 다르네요. 뜻을 구별해 주는. 그 단위를 운이라고 하고 그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라는 건 뭐냐? 자, 이것도 중요해. 관념적이다라는 거. 우리는 소리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내가 얘기하건 준규가 얘기하건 뭐 지원이가 얘기하건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해도 우리 머릿속에 소리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건 누가 얘기를 해도 이 소리라는 글자가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의 목소리는 어떨까? 다르겠지. 또는 음색은 다 다르겠지. 그렇게 음색이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직접 얘기하는 말소리예요. 여기 특징 있네.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그때마다 다르고 또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럼 의문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소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똑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겠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내어도 같은 소리로 인식되는 소리예요. 결국 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소리예요. 인식이라는 개념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요 의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왜 배우냐면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통 자 의문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공통 문제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는 음성이랑 의문을 외워야 되냐? 그러진 않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관념적인 말소리다. 자,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게 될 수도 있지. 의문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구체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다. 이러면 또 틀린 거지. 또는 의문은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다. 이러면 또 틀린 거지. 또 의문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의문에 대한 개념 정의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의문의 정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라고 해야 맞는 선택지지 뜻을 지닌 최소 단위다 라고 하면은 형태소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문에 대해서 이게 다 선택지 1, 2, 3, 4야. 1번, 2번, 3번, 4번의 설명, 5번의 설명,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5번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일단. 이런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지? 여기 부분에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의문은 어떤 게 의문이냐?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곰과 감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곰과 공은 또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 누구 때문에 달라지냐? 얘는 오와 아 때문에 달라지는 거였고 얘는 미음과 이음 때문에 달라진 거죠. 얘네들이 무슨 얘가 bear인지 감은 뭐 열매인지 공은 볼인지 의미가 전혀 우리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의미만 달라 구별만 해주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같지 않네. 얘네들은 닿지 않네.
의미가 구별되네, 의미가 구별되네. 지금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bear인지 얘가 bore인지는 전혀 의미를 보자는 건 아니에요. 소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는 뭐라고요? 머릿속에 구성되는 소리로서 운에 대해서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러면 운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으니까.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얘네들 다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잠깐만, 세은이가 들어왔으니까 세은이도 출석 체크를 해놔야 되겠구나. 자, 얘네들을 다 구별하고 있어.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음운인데 얘네들은 자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얘네들은 모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의문 차이가 하나만 딱 났을 때 그 둘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곰과 감, 곰과 공 얘네들은 의문 차이가 하나만 나지. 근데 감과 공은 어때? 얘네들 같잖아요. 얘네들도 의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최소 대립상이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두 군데가 다르지. 아, 오, 미음, 이응. 이렇게 의문이 두 개씩 달라질 때는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다?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대립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밑에 이제 의문에 대해서 그 의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했다면 밑에 의문의 하위 개념, 하위 갈래를 좀 봅시다. 일단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의문의 자격을 갖는다,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 뜻을 구별해 주니까. 근데 분절이란 단어는 뭐니 얘들아? 분절, 나눌 분자의 마디절이거든. 마디마디로 나눌 수 있어. 자음과 모음은 마디마디로 잘 나눌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자음이고 오케이. 최소 대입상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어, 어디까지가 자음이고 어디까지가 모음인지를 딱 나눌 수 있어. 그치? 근데 비분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비분절, 나눌 수 없어.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했었을걸? 눈과 누는 달러. 이때의 눈, 이때의 눈은 스노우가 뭔지 몰라. 근데 얘가 스노우다. 얘는 아이고. 자, 근데 얘네들 의미 차이는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의미 차이를 구별해 줄 수 있으니까 의문의 자격을 줘야 되나 얘들아? 어때? 네. 줘야 어, 돼요. 그래 얘네들도 의문이에요. 그럼 이거 몇 초 얘기해야 돼? 몇 세컨드야? 0.5초? 0.4초? 어때? 시간 단위 딱 나눌 수 있니? 그렇게 나눌 수 아니요. 없지? 그래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의문,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길이니까 이 길이도 의문의 자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최소 대립상 조금만 더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최소 대립상은 어떠한 글자를 가져와 봐. 어떠한 글자를 가져와서 뭐라고 할까? 어떤 뭐 물, 풀 이런 두 글자 다녀와서 얘네가 서로 같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구별돼요? 물과 풀, 요 미음과 피읍 때문에 구별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곳은 같아요. 하나의 의문으로만 서로 차이가 구별돼요 라고 할 때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립상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서 최소 대립상을 정리하면 돼요. 하나의 의문 차이가 최소라는 개념이고 그렇게 대립상을 이룬다라고 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물과 발, 요 관계는 최소 대립상의 관계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의미 차이 구별되지만 얘는 물, 리을,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들아. 미음이지, 미음. 미음과 우지. 그치? 그리고 비읍과 아. 이렇게 두 개의 의문 차이로 얘네들이 의미 차이가 구별될 때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 개념밖에 없어.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 왜 나온 개념이냐면은 얘 때문에 우리가 의문이라는 걸 인정이 되니까. 그치? 하나의 딱 이 차이로 인해서 의미 차이가 구별되네? 그럼 얘도 의문이고 얘도 의문이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 이해됐니? 선생님, 그럼 물 말고 다른 애들은 구별 안 되는 게 있나요? 물과 물 구별돼, 얘들아? 물과 물 구별 안 되지. 네. 구별 안 돼. 걔네들은 최소 대리상 아니야. 왜? 의문의 자격이 없어. 뭐가 의문의 자격이 있어? 이런 소리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이 될 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의문의 자격을 못 줘.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물, 불, 풀, 풀, 물, 불, 풀. 이런 글자들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 자, 밑에 언어에 따라서 의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누가 크냐면은 특히 영어와 언어마다 달라요. 영어와 국어. 의문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 특징들은 뒤에서 또 한 문제로 이거 나올 수 있어. 우리 국어에 대한 특징으로 국어의 의문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일단 분절 의문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자음 체계 얘기할 때 아주 깊숙하게 얘기할 텐데 예사소리 된소리의 특징이 있어. 우리 국어는 된소리가 있어. 자, 근데 영어는 된소리가 없어. 지수 왔구나. 지수도 출석직하자. 영어는 된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오는 친구들을, 영어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국어에서 이 된소리를 상당히 힘들어해. 뭐야, 이거, 이런 느낌.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특히 또 우리 국어에서는 소리의 고저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때? 중국어에서는 성조라는 게 있어갖고, 또는 그 악센트가 있어갖고, 고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높낮이에 따라서 이, 일, 산스, 오, 유, 지, 마, 듀, 슈, 막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그 정도의 고저 차이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없다라고 봐. 일부 이제 방언, 저기 경상도라던가 전라도에서는 남아있긴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우리 맞춤법에 맞는 우리 저기 표준어에 맞는 서울 경기권의 말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또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그게 의문 체계가 우리랑 다르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 차이, 언어에 따라서 의문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우리 팩트 폭격을 해줄까? 여러분들 R과 L의 소리 차이 구별되니? R, L 구별돼? 나는 잘 안 되거든? 왜냐면은 나는 상당히 이 두 소리가 다 리을로만 들려서 그래. 우리 국어에서 머릿속에 리을로 인식하지 R과 L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완전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죠. 이게 언어에 따른 그 의문 체계의 차이예요. 그쵸? 잠깐만. 자, 밑에 의문 형태에서 음절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것만 우리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요것까지도 어절, 품사, 단어. 자, 얘네들에 대한 정의까지도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다 잠깐 써놓으세요. 어절, 품사,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로 쓰는 거야. 어절은 뭐고 품사는 뭐고 단어는 뭔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해봐요. 자, 정리되니? 어절, 품사, 단어.
정리됐어? 오케이. 자, 그럼 어절은 여러분들 뭐라고 정리했어? 어절만 애매하지? 그치? 그럼 품사는 단어부터 하자. 단어는 자립하는 최소 단위. 품사는 단어를 기준에 맞춰서 묶어놓은 거. 그치? 어절은 뭐냐면은 이런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예요. 띄어쓰기마다 이렇게 띄어쓰고 이렇게 띄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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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어절이 몇 어절이야? 이거 한 어절, 두 어절, 세 어절, 네 어절, 다섯 어절, 여섯 어절. 근데 이 띄었을 때는 조사를 제외한 단어 기준으로. 그치? 조사는 붙였으니까 조사 빼고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이게 어절의 개념. 알겠죠? 정리됐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절은 그럼 음절은 뭐냐면은 일단 요 음운부터 우리 앞에서 설명했죠.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다라고. 형태소는 뜻을 지닌, 뜻을 가진, 지닌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음절은 쉽게 설명할게요. 소리의 모음 또는 이렇게 발음의 단위인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글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절은 띄어쓰기를 해주는 그 포인트. 음절은 글자 수. 자, 그러면 두 가지를 3음절로 쓰세요. 그럼 몇 글자로 써야 돼? 세 글자로 써야 되지? 품사? 품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 물어본 거냐? 현준이. 자, 품사라고 하는 거는 품사의 단어부터 설명을 하면 품사. 얘는 단어부터. 단어라는 거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어휘마다 스스로 이렇게 먹다. 이 단어는 이렇게만 써도 문제 없어. 이런 단어들 또는 봄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써놔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뭐뭐 이런 애들은 혼자 쓸 수 없지. 그치? 잡았다. 이렇게 써야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단어들 중에서 품사는 기준에 맞춰서 묶어놓은 그런 것을 품사라고 얘기해요. 기준에 맞춰서 누구를? 단어를. 단어를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형태가 바뀌느냐 아니냐, 의미 기준 또는 기능. 형태, 의미, 기능으로 해서 그 기능에 맞춰서 또는 의미에 맞춰서 또는 그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품사를 묶어주고 있어요. 품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한 3주 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음절이라는 거는 세 글자로 써야 돼. 우리 세 글자로 된 단어들 3음절로 쓰세요라고 하면은 뭐 첫사랑 이런 단어들. 그러면 3어절로 쓰세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덩어리가 3개 나와야 돼요. 띄어쓰기가 2번 이루어지고. 이해됐어요? 첫사랑은 늘 슬프다. 이렇게. 요게 3어절이 되는 거예요. 몇 글자인지는 몰라. 3어절에서는 몇 글자인지는 몰라. 왜?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쭉 쓰는 단어들도 엄청 긴 단어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아니에요. 첫사랑은 늘 슬프다니까 너무 슬퍼진다. 첫사랑은 늘, 첫사랑은, 첫사랑은 왜 이 단어로 나왔고 그러지? 자, 이렇게 덩어리가 어절, 알겠지?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단어 위주로 띄어쓰는 거야. 왜? 자립할 수 있으니까. 자립하는 최소 단위니까 띄어쓰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단어는 자립하니까. 자립할 수 있으니까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지. 자립할 수 없으면 띄어쓰기 기준이 될 수 없겠지. 그 관계야. 자, 이렇게 의문 형태소 음절, 어절, 품사, 단어까지 여러분들 각각의 개념들이 다르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가서 의문의 개수부터 좀 정리하자. 의문의 개수는 우리말의 의문의 개수 첫 소리에 오는 요 이응, 단어의 첫 소리에 음절의 첫 소리, 음절이라는 거는 뭐예요? 글자. 그 글자의 첫 소리에 오는 이응.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 보면은 지금 동건이 할 때 임동건 할 때 임, 또 예림이 할 때 예, 다 해볼까? 주혁이 할 때 이, 아연이 할 때 아, 또 누가 있냐? 서원이 서원이는 나도 원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의문이 요 이응은 다 제외해줘야 돼요. 앞에 있는 이응만이야. 요 받침 이응은 포함이야. 그럼 얘는 글자가 선생님 이렇게 세 개의 의문 아닌가요? 아니에요. 두 개의 의문만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 첫 소리가 이응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전혀 관계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써도 이거 발음 뭐라고 할 거니? 이라고 발음을 할 거지. 이라고 써도 우리는 발음 이라고 할 거지. 그러면 얘네들 뜻이 구별돼? 뜻이 구별 안 되지? 똑같은 뜻이잖아. 의문이라는 거는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뜻이 구별 안 되니까 얘네들 의문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알겠지? 또 심지어 이거는 소리가 없는 이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세국어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일 건데 중세국어는 이응이 두 가지 버전이다. 그냥 요렇게 동그란 이응이 있고 꼭지 이응이 있어. 요걸 옛 이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옛 이응만 소리가 있어. 음가가 있다.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꼭지가 없는 이응은 이거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근데 지금은 요 꼭지 있는 이응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응 하나로 다 통합돼서 쓰고 있는 거니까 얘가 소리가 없을 때는 첫 소리에 있을 때. 근데 음가가 있는 이응일 때는 어디로? 앙 할 때 요 밑에 있는 소리일 때. 여기는 음가가 없는 이응. 그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첫 소리의 이응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음가가 없다. 또는 여러분들 그 음운 개수 셀 때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또 이제 하나 또 헷갈릴 수가 있어. 어, 자, 여기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습니다. 자, 끝소리는 소리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요거 소리값. 자, 겹자음인 경우에는 우리 겹자음은 겹받침 얘기하는 거예요. 겹받침이 소리가 두 개 다 안 나. 우리 나중에 요거 자음군 단순화라고 배울 텐데 써놓으세요.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가 있을 텐데 이 자음군 단순화에서 소리가 하나만 나. 여러분들 이거 발음 두 개 다 하니? 흙을 이렇게 흑 이렇게 발음하니? 아니지. 실제 발음은 흑 하나로만 나지. 그럴 때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실제 발음은 요 기억 하나. 그래서 의문은 하나로만 인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근데 상당히 많지. 그러니까 얘를 다 선택지 하나하나에 때려 넣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고 틀리다, 맞다, 틀리다 정도는 판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엔 자음.